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소통의 시간 65번째, 직장 생활과 산행과의 비교 설명. 이거의 취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설 관리가 어때요? 뭐 건설회사 어때요? 이 회사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를 다양성을 제가 이제 산행을 가지고서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산을 등반하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등산을 시작한다는 걸 가지고서 직장 생활과 산행과의 비교를 이제 1번 사항을 해봤고 1번에서 6번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2번 그러면은 이제 힘든 일과 쉬운 일의 경계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질문 중 땡땡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다고 했죠, 제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답변을 이제 좀 달아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께서나 아니면 구독은 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에 자기 경험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큰 타이틀의 이제 대제목을 힘든 일과 쉬운 일의 경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빡신데 이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빡신데를 가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어디를 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이거 USB 마이크를 지금 꽂고 하는데 좀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저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제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개인의 생활이 요즘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싶은 게 이제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표현은 제가 좀 이렇게 해놨지 모르지만은 좀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 곳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 편한 곳이 없을까?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가서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이런 분야 갔다만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야근을 하는데 OT도 안 준다고 그러고 뭐 이러더라. 그 다음에 고참들이 잘 알려주지도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막 현장 가서 알려주지도 않고 막 나가서 막 뭔지 모르지만 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막 어디 회사 모르는데 발주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전화해서 금액 비교해보더 금액 비교 좀 견적받아서 해봐라. 근데 나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뭐 하더라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내면에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이직을 여러 군데 해봤다고 했잖아요. 갈 때마다 항상 출근 이제 전날 되면 되게 두려워요. 낯선 상황에 낯선 사람들과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일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또 이제 좋은 거로는 급여는 얼마나 줄까? 아니면 복지는 뭐가 있을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는 적게 주면 어떡하지? 들어가서 연봉 소명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연봉 소명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처우 협의를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 처우 협의를 이제 연봉 협의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그 채용 검진을 받지 않고 다른 건 다 합격했어요. 채용 검진을 받지 않고 그 합격자 받았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처우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처우 협의가 안 되면은 건강검진 상황으로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근거 없는 말이지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급여는 적게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고생을 죽살나게 하는데 막말로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급여까지도 쥐털만치 주면은 이제 열받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백날 얘기해도 뭐 난이도가 뭐 회사마다 난이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일이 가장 빡세. 주변 사람들은 막 다 편한 것 같아. 나만 빡센 것 같아.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직을 여러 군데 하고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연관되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 정도 급여를 많이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지를 좀 가름할 때가 좀 있어요. 이제 급여를 적게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거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야근은 많을까? 또 윗사람 퇴근 안 하면은 이거 또 분위기가 퇴근해야 되는 분위기인지 말아야 되는 분위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윗사람은 야, 모델이 엑세스 홍길동 대리 가. 뭐 인공점 대리 가. 이제 퇴근해도 돼. 눈치 보지 말고 가. 그런데 막상 가고 나면 다음날 분위기가 안 좋아. 뭐 그런 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회사들이 많다. 그래도. 그래서 야근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OT라도 좀 챙겨주면 되는데, 이제 연봉 계약할 적에 대부분 기본 OT 몇 시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OT를 안 주는 회사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또 OT를 안 주면은 뭐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통근버스가 다니지 않는 회사들은 이제 교통비로 이제 지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일부 몇만 원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근은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는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추석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파워플랜트 쪽이 이제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갖고 그 복전하는데 20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피한 일이죠, 사실. 이제 프로텍션 쪽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거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의 분위기는 어떨까?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저도 이제 똑같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직장 생활을 그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채용을 아직 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 분위기를 되게 중요시 여길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항상 이게 이직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옮기긴 하지만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이게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막 가능한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 그분들 시선에서는. 근데 제가 막상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겠는 것도 있어요. 막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일 안 시키면서 가만히 놔둬. 근데 다른 사람들 분주하게 막 움직여.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것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알아야지 하지. 그래서 회사 분위기는 어, 좀, 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일과 쉬운 일의 경계는 이제 질문 중 땡땡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는 뭐 개인의 생활이 중요한 요즘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월급 주는 이제 편안한 이제 일을 좀 찾고 싶은 빡센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고, 가서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급여는 적게 주면 어떡하지? 빡시게 일하는데. 야근은 또 많으면 어떡할까? 회사 분위기를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이런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서 1년 한번 생활해 봐라. 그러지 않으면 다른 회사 가라.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년은 좀 생활해보고 판단해라.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이 회사가 빡신지 안 빡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거기 막 몇 년씩 다니신 분들 물어보면은 로얄티가 있어요. 이 회사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로얄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식사하면서 아니면 술자리 하면서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물어봐 갖고 적응해 나가야 돼요, 빨리.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냥 들어가서 너무 케바케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주는 곳과 편한 곳을 찾기보다는 내 경력에 도움되는 곳이라면 일단 해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막 뭐 이상한 막 돼서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막 그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댓글을 막아버렸거든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뭐 이해되셨나요? 뭐 내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아까쯤에 등산과 직장 생활을 다양한 거를 좀 집합적으로 이제 산행을 그 등산과 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등산도 이게 이게 그냥 산 타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거랑 회사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셔야 돼요. 살아야 되고. 이제 기다리던 여러분들 이제 현장 노하우 팁을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가 이제 GIS 룸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GIS겠죠. 그죠? GIS는 우리가 GIS, Gas Insulated 그 스위치기라. 그러니까는 가스 절연된 이제 차단 설비, 이제 차단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단 설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GIS 설비는 어, 접지 계팩이나 단록이나 차단기 그 다음에 피레기가 이런 그 모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욕조편이 지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부가 되고 욕조기 후면부가 돼요. 그래서 후면부는 여기 지금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 바닥에 이제 그 그라운딩 레벨 밑에 지하 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케이블이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케이블로 이제 묶고 보통 케이블은 XLP 케이블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가 있고 여기에 이쪽 편에 이제 크리에이트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줍니다. 케이블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거 밑에 그냥 내려놓으면은 케이블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서포트에 이제 크리에이트라는 거로 케이블을 이게 밴딩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잡아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케이블의 자중이 이제 서포트에 고정된 크리에이트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딱딱 이제 잘 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접지 계팩이랑 그 다음에 이쪽 부가 이제 차단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차단부를 조작할 수 있는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이제 매뉴얼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도 넣을 수 있는 여기 설비가 있고 그 앞편에는 벽면에는 대부분 이제 로컬 컨트롤 판넬이 달려져 있어요. 이 GIS에 그냥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게 판넬이 그 페데스탈 위에 올려가지고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GIS는 이렇게 이게 중간에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차단 뭐 여기에 이제 뭐 UHF 안테나나 부분 방전을 감지하는 그 UHF 그 안테나나 아니면 그 가스 이제 밀도를 측정하는 게이지들이나 아니면 뭔가 CT 이런 것들에 대한 결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이럴 적에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여기 보면 나트륨 등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나트륨 등 펜더트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케이블 트레이들이 이렇게 쫙 가 있죠. 여기 이제 케이블들이 아직 이제 설치가 안 됐는데 이제 케이블 트레이들이 이렇게 위에 이제 달려져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콘듀잇들이 달려져 있어요. 이 콘듀잇은 이제 약전 설비용 콘듀잇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조명을 가지고서 여기 라인 하나를 써가지고 온오프 스위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방 이제 건물 내부에 이제 소방 로컬 컨트롤 판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기 감지기와 감지기 배선이 이제 수신기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플랜트 설비에는 이제 페이징 설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페이징 설비들이 있는데, 그 페이징 설비에 대한 이제 배선들이 이제 콘듀잇, 이제 금속관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침에 이 부분을 밑에서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지금은 케이블 단말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유물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얘 접속부와 얘 접속부의 통에는 이렇게 플랜지로 이렇게 볼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본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딩.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본딩이 좀 되어져 있어요. 얘도 이렇게 케이블 서포트와 그러니까 GIS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 서포트의 프레임과도 여기 GIS 여기 본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본딩. 이게 연결돼야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포트에 이 케이블이 이제 메시 그리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제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손으로 대면은 사람의 인체에 이제 통과 전류가 있잖아요. 보통 심실 세동 전류가 되면은 심장이 멎게 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접지를 엄청나게 많이 해놔요. 그리고 여기 밑에 메시 접지를 다 해놓는데 이게 촘촘하게 해놔요. 되게 많이. 촘촘하게 많이 해놓고, 그 촘촘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터치 볼테이지와 이제 그 접촉 전압이랑 그 보폭 전압을 이제 전이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컨트롤 패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디스커넥팅 스위치, 이제 달로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달로기 스위치를 이제 크로스 오프. 그래서 이게 모선이 여기 버스 EA, 뭐 EB, 뭐 1A, EB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버스가 두 개다 보니까는 그 두 개의 접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 지금 요 EA 버스에 물리는 거고, 얘는 뭐 1A 버스에 이제 물리겠죠. 이렇게 갖고 내려오는 거고, 여기 달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접촉 개폐기가 있죠. 접촉 개폐기는 이제 보통 K로 써요. 우리나라도 K로 써요. 그 다음에 A는 여기 차단기예요. 차단기. 712 차단기. 712 차단기. 얘가 지금 여기 베이수가 22베이짜리예요. 우리나라에도 한전 이외에는 이렇게 민간에서 22베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단기. 그래서 차단기 항상 중섬에 있고, 얘를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오픈, 오른쪽으로 들면 크로스. 근데 접지 개폐기가 들어가 있는 당사에서 오픈은 인터락에 걸려 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락이 되겠죠. 그죠? 그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 얘는 이제 LED 램프예요. 녹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접혀지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가 오픈 시키면은 여기 빨간색, 크로스 돼 있으면은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는 발주처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의 이제 내용에 따라서 요 불 색깔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여기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 그 오픈을 그 녹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전체 판넬이에요. 여기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베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쫙 있어요. 이게 22배이니까 이렇게 된 게 22개가 있는 거예요. 22개. 그래갖고 차단기 조작하는 거랑 접촉 개폐기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터미널 단자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그죠? 변압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요것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다니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보고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늘거든요. 얘는 다 인디케이터들이에요. 인디케이터. 이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열쇠가 있는 거는 이제 얘를 다 잠가놔요. 그러면은 그 뭐야 이게 아무나 와서 열쇠를 빼놓으면 아무나 와서 얘를 조작을 못 하겠죠. 그죠? 특히 이런 거. 그죠? 지금 여기 사진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변압기 쪽 투입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이 좀 안 되는데 그런 거고 여기 뭐 그 램프 테스트 그 버튼도 있고 부저 스톱 버튼도 있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로컬 컨트롤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로컬로 돌려놓으면은 중앙 감시 센터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걸 조작을 못해요. 리모트에서 그 현장에서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리모트로 돌려놓으면 현장에서는 조작이 안 되고 리모트로만 조작이 됩니다. 보통 그 테스트 할 적에도 로컬에서는 조작을 대부분 안 하고 무전기를 보통 테스트하는 사람이 시험하는 사람이 로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감시센터에 있어가지고 중앙감시센터에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DS72 투입하세요 그러면 실제 투입이 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정도예요. 실제 테스트할 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IS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좀 알아봤어요. 이게 GIS 되게 커요. 사람이 아마 요만할 거예요. 쓰면은 요만할 거예요. 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GIS는 여러분들이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21.9kV 설비는 CGIS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도 이제 공사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GIS 설비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선택을 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렇게 로컬 컨트롤 판넬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사진이에요. 제가 이게 예전에 이제 해외 현장에 나가 있을 적에 유일한 낙이 이거였어요. 이거 이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는 건데 지금은 요거 안심이에요. 안심. 등심이랑 안심은 이제 골고루 먹는데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현장 나가면은 해외 현장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공기를 이제 단축시키고 빨리 철거하는 게 그 완료하고 철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풀로 돌려요. 풀로 돌립니다. 풀로 돌리고 보통 제가 이제 소장 그 재량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하루는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는 쉬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는 반나절만 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그냥 풀로 그냥 건설 끝날 때까지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나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철 되면 햇볕 온도가 막 50도가 넘어요. 그러면은 그 밥 먹고 나면은 13시에 바로 작업을 못 하고 오침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뭐 2시까지 준다던가 아니면 2시 반까지 준다던가 햇살이 좀 이게 그 온도가 좀 이렇게 피크치를 찍지 않을 적에 이제 그 찍지 않을 적에 이제 근무 시간을 투입해서 조정해서 투입해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침 시간이 이제 보통 이제 2시간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밥 일찍 먹으면. 그런 거 빼놓고는 무조건 그냥 풀로 돌려요. 풀로. 그냥 무조건 눈 뜨면 그 일해야 되고 아침 일찍 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 보면은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는 동료들이랑 이제 현장에서 이제 차를 끌고 현장 차를 끌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이런 음식을 먹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뭐 중동 지역에서 제가 맞았던 음식은 스테이크를 이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심을 딱 먹을 적에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자에다가 치즈 이렇게 뿌려놓은 거고요. 감자 튀김 이렇게 나온 거고, 요 소스를 여기다 뿌려서 먹거나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소스를 여기 줘요. 그럼 찍어서 먹으면
입에서 막 살살 녹아요. 얘가 거의 한 4만 원, 5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비쌌죠. 근데 뭐 현장에 이제 물값 받잖아요. 그 물값 받아다가 이제 이런 데 써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현장 나갔을 적에, 해외 출장 나갔을 적에 있는 사진들을 가끔씩 여러분들께 좀 이제 국내 현장도 보여드릴 거고 해외 현장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적에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갖고 이게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가려가지고 좀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도 그 영상이 좀 즐거우셨나요? 그래도 저기 어떤 분께서 이제 제안을 좀 해주면서 제가 좀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이제 화면에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알게 돼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는 저도 편하고 좋네요. 어, 항상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고민을 하는 우리 유튜브 그 구독자분들이 좀 되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제가 스트리밍을 저번에 한번 해보려고 여기 구독자분들 이제 초빙 다 해놓고서 질문 좀 받으면서 이게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려고 이거 잡으려고 하니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그 지후님인가요? 지훈이처럼 훈이니처럼, 죄송합니다, 훈이니처럼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재미없는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